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5번째 시간 되겠고요. 서양사로서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지역을 멋대로 이제 분할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피식민지민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나라들이 여러 개 등장할 건데 제일 길게 나오는 거는 베트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트남사의 전체 흐름을 좀 볼 건데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다 숙지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몇 가지 이전에 나왔던 걸 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비엣이라고도 불렸죠. 기원전 111년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했던 거 한번 다시 되새기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3세기경에 이제 쩐왕조라고 있었는데 당시에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내용은요. 이 19세기 초부터 등장했던 응우엔 왕조부터 그 다음에 베트남 여러 공화국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베트남 근현대사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9세기 초, 즉 1802년이죠. 자, 응우엔 왕조가 여러분들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원래 있었던 떠있선을 밀어내고 응우엔 왕조가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가 간섭하고 침략하는 빌미가 되었죠. 이후에 프랑스와 그리고 스페인 선교사가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프랑스가 베트남 지역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병인 박해 병인 양이와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지요. 자, 그리고 1862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프랑스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베트남을 상대로 4.20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베트남에는 지배권이 이제 좀 마치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개항 수준에서 머물렀다라고 보면 되는데 개항 이후에 베트남 전체가 프랑스의 세력에 의해서 좀 잠식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게 되죠. 이 프랑스가 이전에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갖고 있던 이 청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응우엔 왕조의 그 왕조에서 근황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교 지식인, 여러분 베트남은 그 유교가 들어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교가 또 아주 관련 깊습니다. 그래서 유교 지식인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프랑스 투쟁이 전개가 되었고요. 하지만 조직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프랑스가 회유책을 쓰면서 분열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가 이제 하뭉이 황제라고 있거든요. 결국 체포돼서 알제리로 유배되었습니다. 근데 유배됐을 당시의 나이가 한 17에서 18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여러분들 판보이쩌우, 판쩌우찐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 인물들 얘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인물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판보이쩌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이 메이지 유신했던 것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그 일본을 모델로 해서 뭔가 근대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동쪽으로 유학 가자 동유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기억나시죠? 변법자강 운동이 이끌었던 양시차오와의 대담을 했었고요. 그 대담을 엮어서 우리 베트남이 왜 망했는가? 월남 망국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월남은 베트남 얘기하는 거고요. 망국,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역사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11년에 중국의 신해 혁명이 있었죠. 그 자극을 받아서 베트남 광복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에 대적하는 그런 무력 투쟁을 주도했고요. 이들은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점도 한번 예의주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쩌우찐이라는 인물이 있죠. 판쩌우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킹 의숙을 설립을 참여했다, 주도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운동도 전개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 호치민 되겠습니다. 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 베트남에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호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성씨를 따서 호할아버지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프랑스가 자꾸 인도차이나 식민지 주민에 대해서 차별을 하니까 그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를 결성했고요.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런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1차 대전에서 프랑스에게서 독립의 약속을 받고 프랑스를 돕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정작 끝나고 나니 약속을 프랑스가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때 한번 생각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프랑스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죠. 그러니 베트남은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호치민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 사회주의에 완전히 투신해서 베트남 공산당이라는 걸 결성하고 민족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좌우합작 단체인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베트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베트콩이 나오는데 베트콩과 베트민은 다른 조직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의 베트남 상황인데요. 자, 호치민이 주도해서 여러분들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일본이 들어왔다가 이제 패퇴한 겁니다. 일본 물러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잊지 않고 프랑스가 또 돌아온 거예요. 다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베트남이 미친 듯이 저항을 해서 이름 특이하죠?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프랑스가 결국 축출이 되는데 그 베트남이 당시에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이 또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또 열강들 모여서 막 협정하는 거예요. 자, 공산당이 있었던 북베트남과 그리고 친미 정권으로 이루어진 남베트남으로 분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이 남북 베트남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잠깐 나눠놓은 거고 결국에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미국이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베트남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협정 그리고 이 총선을 전체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총선을 거부하게 되고요. 자기네끼리 단독 선거해서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이 남쪽 베트남 안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쪽은 친미 정권인데 이 땅에 이 영토상에 살고 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말로 베트콩이라는 걸 결성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죠. 여기에 미국이 굉장히 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건 하나 조작합니다. 바로 통킹만 사건입니다. 통킹만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서 미국이 참전하고요. 여기 한국도 빨려 들어가죠. 기억나시나요? 브라운 각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국 안에서 굉장히 그 반전 운동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안티워 이 전쟁 그만하자. 이거 자꾸 돼서 이거 베트남에서 맨날 그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죽어나간다. 반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 베트콩 혹은 뭐 북베트남 쪽에서 이제 구정 공세를 펼치는 겁니다. 구정 공세라는 거는 이제 그 신정 구정 아시죠? 그래서 옛 음력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력으로 새해 첫날부터 공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대통령 닉슨 독트린 발표하면서 대탕트의 분위기, 즉 냉전 완화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하죠. 이후에 단계적으로 미군이 철수를 추진하게 됐고요. 뭐 파리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미군 철수 후 이후에 북베트남이 완전히 사이공 점령하면서 이듬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밑에는 이제 미얀마 얘기인데요. 위에까지는 이제 베트남 얘기고요. 미얀마 얘기는 여러분들 미얀마 지역이 버마라고도 불릴 수 있고요. 혹은 영국령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인도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밑에는 뭐 분할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고 삼아 그냥 미얀마 이렇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볼 건데요. 여기서는 왕조가 뭐 이렇게 크게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이 건축물 하나만 알고 갈게요. 바로 보로부드르라고 하는 사원, 대승불교 사원 하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근대사는 그렇고 근현대사는 몇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네덜란드의 악연 때문 그랬습니다. 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향신료 무역 플랜테이션 했다. 그리고 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 한번 기억해 둘만 하고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어떻게 대항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전쟁 이름 한번 읽어 주세요. 아체 전쟁이란 게 있는데 네덜란드군과 아체 사람들이 싸웠다. 민족 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부디 오토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단체 조직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둘만 한 게 1908년에 결성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족주의 단체거든요. 최초니까 기억해둘만 하겠죠, 여러분들. 뭐냐 민족운동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슬람교인들끼리 모여서 한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카르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 여권 신장, 뭐 여학교 설립운동, 뭐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책을 썼다 해서 우리 카르틴이 알 수 있고요. 카르틴이가 인도네시아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지도자다.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대전 이후랑 2차 대전 이후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1차 대전은 그냥 참고 삼아 읽어두시고요. 2차 대전 이후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반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반동회의가 있는데 별칭은 뭐냐면 AA 회의예요. AA 뭐 건전지도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 이름이 뭐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줄여서 AA 회의라고도 하고요. 뭐 아프로 아시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평화 10원칙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대체로 내용이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의 외교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평화 5원칙도 있고 10원칙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냉전 이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캄보디아는요, 전근대사, 근현대사 좀 짧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이 크메르족이라는 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이어서 대땅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사원이죠.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이고요. 이것이 12세기에 건립되는데 애초에는 처음부터는 힌두교의 사원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상좌부 불교 또는 뭐 소승이라고도 부르죠. 어쨌든 상좌부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캄보디아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또 악연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들 때 그 베트남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도 같이 집어삼켰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당연히 청푸 전쟁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태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은요, 당시의 왕조가 짜끄리 왕조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짜끄리 왕조인데요. 라마 1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라마 4세와 5세 때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대요. 근데 라마 5세의 이름이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합니다. 쫄랄롱꼰이에요. 다시 적을게요. 쫄랄롱꼰이라는 이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쫄랄롱꼰, 짜끄리 왕조, 근대화 정책 뭐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뭐 읽어보시면 알 거고, 자, 이 태국 같은 경우는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자꾸 영국과 프랑스가 밀고 들어왔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사재판권 뺏어갔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캄보디아, 라오스 영토 대부분을 빼앗으면서 또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짜끄리 왕조의 타이는요, 이 두 나라의 완충지대 역할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딱 두 개만 독립을 유지했던 것처럼 말이죠. 1차 대전 이후에는 청년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1932년에는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는 것까지 한번 참고 삼아 알아주시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쫄랄롱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완충지대였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글자 잘못 나와 있죠? 말레이시아 알겠죠? 말레이시아. 자, 말레이시아에는 말라카 왕조가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내용 보시면 처음에는 명나라와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명나라 정화 원정 이후에 명나라랑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명의 교역을 제한하자 이들이 종교를 갈아타게 됩니다. 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이슬람과 교역을 확대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뭐 그런 외교를 하다가 무역을 하다가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신항로 개척 나섰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죠. 그 중에 여러분들 포르투갈이 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원래 선점하고 있던 이 해상권을 나중에 네덜란드가 밀어 제꼈다 그랬죠. 네덜란드가 밀고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또 들어오는 것들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차지하면서 영국이 식민지를 차지하자 나중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지도에서 봤어요.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완전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필리핀은요. 16세기 이후에 아까 말레이시아가 포르투갈에 넘어간 것처럼 이 필리핀은요. 에스파냐의 지배하에 넘어가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지배가 엄청 오래됐고요. 당시에 이제 가톨릭 전개되고 뭐 플랜테이션 돌렸겠죠. 이런 재배를 했다라는 것인데, 자, 필리핀의 그 민족운동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 호세 리살, 하나는 아기날도 되겠습니다. 호세 리살 같은 경우는 책 제목 기억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 뭐 비폭력 혁명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무장혁명을 주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일종의 그 누명을 쓴 거죠. 모함을 당해가지고 결국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무장혁명을 주도한 인물은 또 따로 있거든요. 아기날도라는 인물입니다.
아기날도는 여러분들 까티프난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스페인에 대한 투쟁을 전개했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이 필리핀을 또 그 필리핀에서 에스파냐를 몰아내는 거는 또 미국이거든요. 미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을 또 지원해 줬어요, 이때. 근데 이 지원을 잠깐 해줬거든요. 근데 이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을 다시 접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반미 항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6월 10일 한번 기억해 두면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필리핀이 독립을 했는데 이 34년에요. 미국한테 그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정부를 잠깐 수립해요. 이때. 근데 한 6년 뒤에 일본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46년 7월 4일이 돼서야 진짜 독립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필리핀의 독립기념일은 여기 스페인에서 독립한 6월 12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나왔고요. 사람 이름도 좀 발음하기도 어렵고 좀 생소한 스타일의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또 익숙해지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이전에 이미 했던 것들 갖다가 좀 반복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